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종민입니다. 제네시스 G90, 저번에는 좋은 얘기, 칭찬할 만한 얘기들, 또 인상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G90 관련해서 실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왜 G90의 전동화 모델을 같이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게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전동화 브랜드를 신차로 계속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겠다. 2029년도에 내연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겠다. 2030년부터는 이제 다 전동화 모델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제네시스 GV60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도 거의 모든 브랜드보다 가장 빠른 2035년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내연 자동차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토요타 얼마 전에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 렉서스를 제네시스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1년 만에 또 전기차 계획을 또 발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EQS, EQE, EQC로 들어가는 이 전기차 이제 처리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 그 대단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앞으로 전동화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현대 제네시스랑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대가 방향을 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네시스가 앞으로 변화된 시장에서 전동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혁신을 이루는 그 마스터 플랜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파괴적인 그런 계획이다라고 다른 제조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타는 좀 더 빨리, 또 메르세데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할까요? 제네시스는 아직까지 히스토리, 헤리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또 설사 상품성에서 약간 가성비라든지 최신 기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충 분위기 맞춰서 이러한 적극적으로 시장 전환을 도모하는 브랜드와 보조를 맞춰서 상품을 내놓게 되면 기존의 보수적인 자동차의 플래그십을, 또 프리미엄 자동차를 원하는 고객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생각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던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매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략을 갖고 나왔다면 우리가 저런 전략에 맞춰서 우리도 로드맵을 다시 짜고 그거에 맞게 상품성을 기획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내연 자동차의 유산, 헤리티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주저주저 했습니다. 버나드 쇼말처럼 주저주저 하다가 시장에서 도태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전기차를 선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앞으로 투자 금액을 설정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특히 그 보수적인 전통 메르세데스 벤츠가 기술을 수직 구조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해서 다시 자동차에 얹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왜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특히 제네시스에서 우려가 되는 거는 최첨단 기술이라는 건,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은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별로 차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그리고 전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가치, 밸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찍어 눌러야 됩니다. 플래그십서부터 정립이 돼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 아주 매력적이고 정말 소유하고 싶고 저런 차들을 언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게 만든 다음에 그런 모델들을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다듬어서 우리가 이런 모델도 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테슬라가 그런 전략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 루시드에요. 또 그런 전략으로 작년 말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리비안은 더하죠. 지금 리비안 시총, 차가
펑펑 만들어져가지고 공급도 안 되고 있는데 내연 자동차들이 시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규격에, 전혀 새로운 기술에, 성능이면 성능, 편의성이면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시장을 바꿀 건데 우리에게 주목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의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니오, 샤오펑, 비아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연 자동차들은 유독 엔트리서부터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내연 자동차 계속 판매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거대한 덩치, 정말 그 식욕 왕성한 그 조직을 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내연 자동차 시장이 유지됐던 시절에 그 성과를 다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전동화를 성공적으로 미래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뭘 하나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G90 G90 이 모델의 전동화 모델을 같이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그 구조를 잘 봤어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바닥면이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더 예전에 그 프리미엄 대형차들은 바닥이 좀 더 그 포지션이 낮았는데 상당히 그래서 아래는 좀 더 들여다보고 또 내부 구조, 또 인포테인먼트, 또 전장을 실현한 이런 부분들, CCIC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동화 모델을 같이 기획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전기차 모델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동시에 발표를 하지 않고 이거를 왜 고객들에게 앞으로 제네시스 G90 최상위 모델, 이제 프리미엄 내연차에서 그렇게 승차감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줄 수 없었던, 성능은 막강한데 이걸 소프트 리본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좀 불편한, 스포츠성은 강한데 그 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고급 자동차에서 느꼈던 그런 품위, 편의성, 안락함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가 그 전기차로 나오는구나, 이런 주목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 특히 메르세데스 BMW가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고 그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모델이 무너지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내연 자동차를 하루아침에 없애고 우리 전동화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시대를 선도했던 그런 프리미엄, 대단한 어떤 브랜드라는 그런 명성에 걸맞지 못한 결과물들이 그런 내연 자동차들의 엄청난 명성에 흠집을 내거나 대체를 했는데 겨우 이 정도야라는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오는 충격파,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중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G90가 국내에 예약 판매가 한 12,000대 됐다고 하죠.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전동화 모델을 같이 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내려갔을 겁니다. 이런 성과는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전동화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저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 아마 판단을 유보하는 선분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걸 우려를 해서 이거를 뭐 1년 후, 2년 후 이런 식으로 늦춰버리게 되면 메르세데스 벤츠, BMW, 기존의 프리미엄,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이 전략 수정하고 빠르게 내연 자동차를 전동화하는 그 기술력, 핵심 기술력, 또 수직 구조,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 부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잘했던 그런 상품성을 전동화 부분에 이식을 해서 제대로 된 상품성을 선보이는 시점이 딱 된다 그러면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동화든 뭐든 기회 자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EGMP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전력관리 시스템, BMS, 전동화를 이루었을 때 어떤 성과, 이 G80을 통해서 내연 자동차와 전동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접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G90는 내연 자동차와 전동화를 다 동시에 염두를 해두고 설계를 한 만큼 전동화 작업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결과가 뛰어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내연 자동차 기반에도 소음, 편의성, 승차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플래그십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라든지 7 시리즈, 렉서스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를 낸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임밸류, 그리고 또 헤리티지,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가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먹고 들어가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할 수 있는 그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가격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품질은 거의 다 따라왔다. 그냥 그 정도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제네시스 G90는 그런 차. 가격은 좀 저렴하고 품질은 비슷하고 브랜드는 뭐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건 좀 피곤해.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뭐 이런 브랜드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냥 난 벤츠 샀어. BMW 샀어.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소비자들이 그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내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외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데 제네시스 G90는 내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하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 만족감을 오너가 설명을 하거나 오너가 강조를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것도 사실 플래그십 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얼마나 없어 보여요. 아니 인정이라고 하는 건 격찬 그리고 또 찬사 뭐 존경 뭐 이런 것들은 날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저건 정말 고급스러워.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이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충족돼야지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플래그십 시장, 프리미엄 시장은 이게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타임입니다. 전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 전동화를 통한 자동차의 혁신, 그리고 그 전동화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향상점을 소비자들에게 경험시키게 되면 이거는 이전에 내가 봤던 그 브랜드가 아닌데? 예전에 그 제네시스? 아닌데? 어째 세상이 바뀌려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거는 내연자동차 엔진 달아가지고 무릉무릉 하면서 거기에서 최대한 소리 좀 덜 나게 하고 그리고 또 없앨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적당히 즐겨왔는데 아예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차단을 해버리고 외부와 실내 공간이 마치 단절된 공간처럼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힐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음악 테라피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리플레이스도 가능하고 야 이게 움직이는 시간이 나에게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이구나. 이런 걸 제네시스가 가장 먼저 했다고? 이 플래그십 프리미엄 이 라인업에서 제네시스 G90가 이걸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럼 동력 성능은? 동력 성능이 얼마 전에 580마력으로 EV6 GT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파워트레인 정도만 들어가도 플래그십 소비자들은 또 전기차는 출발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잖아요. 580마력이면은 초반에 느끼는 성능적인 장점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고 극도로 안락하고 조용하고 이전에 내연 자동차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였던 그런 모델들과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가치를 보여주는 데다가 성능도 그러한 모델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구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가격 조건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제 드디어 지도가 바뀌는구나. 플래그십에 대한 프리미엄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되는구나 해서 강력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저주저 하시는 겁니까? 내연 자동차들은 헤리티지, 히스토리 이걸 포기하게 되면 브랜드 밸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그 유산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걸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터뜨리게 되면은 사전에 기획했던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고정 수요들 이런 거 다 놓치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좀 챙기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브랜드의 전통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유산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못했던 기업들이 막바지에 몰려서 이거고 뭐고 다 이제 살아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현재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겠구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접고 새로운 전동화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도 들어가자. 전략 수정을 해서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전기차 부분에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잘했던 플래그십, 프리미엄 자동차의 상품성을 그대로 구현해 놓게 되면 제네시스 GV90의 전동화 모델이 그때 가서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도 사람들에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 시간은 오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왜 1년 후, 2년 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을 하십니까?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모든 혁신적인 시도를 다 해서 모든 자동차 시장의 시각을 제네시스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셔야죠. 지금 현대들이 또 제네시스는 후발업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치냐면 팔로워 입장이지만 변혁의 시대에 가장 빠르게 기술 전환을 통해서 내연 자동차 가운데서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성공적인 이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 브랜드예요. 자, 이런 브랜드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프론티어로 인정을 받으려면 출발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온통 제네시스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려면 엔트리 모델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곡차곡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 이거 안 됩니다. 한 번에 눈도장을 받고 한 번에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상품성, 파괴적인 모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파괴적인 모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G90를 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 현대자동차와 같은 또 제네시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을 운영할 경험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고 앞으로 또 전동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지금 토요타를 비롯한 메르세데스 벤츠 그 외의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요. 따라가야 될 교과서 같은 마스터 플랜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들도 이런 비슷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도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결과물을 보여주고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브랜드라는 각인을 시켜야지 앞으로 미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이 내연 자동차의 그 엄청난 역사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몇만 대 판매하는 회사가 몇백만 대, 천만 대 이런 시총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출시도 하지 않은 기업이 우리 기업의 가치가 100조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최소한 150조.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배짱, 이런 똥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자기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G90, 제네시스에 집중하시려면 그 관심을 다 쏟아서 이제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지각 변동이 현대로부터 일어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든 기업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천금의 기회, 많은 시간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